기세 좋게 밤사이 눈이 오더니 아침나절에는 촉촉하게 녹아내리는 그런 날씨네요. 저만치 보이는 동네 뒷산에는 누군가가 타고 다녀도 안 꺼질 만큼 구름이 두툼하게 끼어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커피 한 잔과 음악 틀어놓고 그리고 뭐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도니투데이 블로그, 유튜브 투어 다니시면서 부동산 상식 비타민 챙겨 드시면 최고겠죠? 아니라고요?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용어 마지막 편입니다. 끝도 없는 용어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까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용어는 탑을 쌓듯이 하나하나 잘 버티고 있어야지만 다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분담금 개념만 다시 간략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분담금은 조합원의 분양가에서 권리가를 빼준 금액, 그것을 바로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려고 조합원들이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개념이 또 들어가야 될 게 비례율이죠. 그래서 비례율은 재개발 완료 후에 얻어지는 수익, 거기에서 들어간 사업비를 빼주고 나서 개발 전에 내가 갖고 있던 주택과 대지의 총 평가액을 나눠주고 100을 곱한 것이 비례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리가라는 거는 바로 감정가, 거기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것이다, 이런 기본 이론이 있었어요. 이것을 기억을 하셨어야 앞으로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와 종전 자산에 대한 어떤 감정가가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내가 몇 평짜리를 분양받을 때 얼마를 더 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분담금이라는 개념, 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은 바로 이 분담금을 사업시행 인가나 조합 설립 시점에 예측을 하고 사업성을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재건축의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재건축의 분담금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이 재개발, 재건축은 항상 용어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대지 지분, 이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집합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인데 표제부에 보시면은 전유 부분, 내가 몇 동 몇 호 가지고 있는 그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층에 402호, 이것이 지금 철근 콘크리트 95.13 제곱미터다, 이만큼을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따르는 대지권의 표시를 보시니까 여기 보시면 39,790분의 50.49,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은 이만큼인데 그 집에 대한 대지는 이만큼인 거죠. 대지권, 이렇게 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95.13 제곱미터인데 대지권은 50.49 제곱미터라,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대지 지분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아파트 말씀하는 거죠, 집 한 채당 대지 면적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 39,790제곱미터에서 50.49제곱미터가 이 집의 대지 지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의 면적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에서 전용 면적 중 실제로 내가 보유한 땅의 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는 이 실질 대지 지분이 기준이 되는 내 재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재건축의 분담금 이런 것 알아보려면 기부 체납 비율을 좀 알아야 됩니다. 기부 체납 비율이라는 것은 기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대지의 소유권을 지자체에게 넘기는 것으로서 아파트 전체의 총 대지 면적 중 기부 체납하는 면적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고 어떤 공공적인 걸 만들 때 그 총 대지 면적 중에서 기부하는 거예요. 영어로 기부, 주다, 그죠? 그건 아니에요.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접근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기타 필요 기반 시설을 만들 것을 대비해서 대지 면적에서 미리 떼어 나라에 내놓게 되는 것을 기부 체납이라고 한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공약에서도 살짝 언급이 되었었는데
바로 이 기부 체납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줄여보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부 체납 비율을 높아지면 내 것도 많이 내야 되니까 내 대지 지분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공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 분양 기여 대지 지분이다. 그러니까 아까 대지 지분은 지금 바로 위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분양 기여 대지 지분은 무엇이냐? 원론적으로 보자면 조합원 개인 보유 대지 지분 중에서 일반 분양 아파트를 짓는 데 사용되는 대지 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처음에 아까 보셨죠? 뭐 90점 매트에서 50점 매트인데 대지인데 여기에서 내 조합분 짓고 그 다음에 남은 거를 바로 일반 분양에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익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지 지분이 있다. 나라에서 빼먹는다. 그리고 남는 게 그래도 있다. 그럼 그걸로 내 거 찍고 또 남는다. 이렇게 줘버리면 바로 거기에서도 일반 분양을 지을 때 내놓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평형을 지을 때 그 필요한 대지 면적을 필요한 대지 지분, 필요 대지 지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반 분양을 해서 거기에다가 내 걸 내줬고 수익이 생기면 이 필요 대지 지분에 따라서 나눠주게 돼요. 뭔가 말 되게 어렵죠?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제발 돼요. 대지 지분 한 평당 일반 분양 수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일반 분양에 기여한 대지 지분만큼 돌려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지 막 이렇게 꼬이시죠? 사례로 하나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돈이가 일반 분양으로 내 거 다 짓고 기여를 했다 하는 그 대지 지분은 어떻게 나오느냐? 내 대지 지분이 예를 들어 20평이다. 근데 기부 체납으로 준 게 3평이다. 그럼 빼면 어떻게? 17. 이제 암산 엄청나요, 제가. 돈이 필요 대지 지분은 내가 막 뭐 30평, 30평짜리, 33평짜리에 나는 이제 지원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거는 12평이다. 그러면 내 거 원래 20평에서 기부 체납으로 주고 나한테 필요했던 조합원 그 부분 12평을 빼니까 5평 남았네. 그럼 요걸 가지고 일반 분양할 때 주는 거죠. 그러면 일반 분양할 때 이걸로 져가지고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나한테 다시 돌려준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돈이 대지 지분은 20평이었다. 그랬대. 기부 체납 3평 냈다. 17평 내 거다. 근데 33평 신청했다. 12평이 필요하다. 옛다 하고 딱 띄워줬다. 5평 남은 걸로 주니까 33평 평형 일반 분양 수익이 2천만 원이 남더라.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했더니 그러면 평당이에요. 내가 5평 줬죠. 그러니까 5평 곱하기 2천만. 그러면 1억을 바로 일반 분양 수익으로 내가 얻게 되죠. 그런 것이 바로 일반 분양을 해서 내가 얻은 기여 금액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담금. 드디어 오늘의 정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재건축의 분담금은 바로 조합원이 분양을 받기 위해서 내야 하는 조합원의 건축 원가에서 권리가를 뺐던 재개발의 경우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일반 분양에 지으라고 내줘서 얻은 그 배당받은 일반 분양 기여 금액, 좀 아까 1억 그 기억나시죠? 그것이 재건축의 분담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거 짓는데 애썼으니까 남의 거 지으라고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빼줄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그 조합원 분양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리처분 인가에 그 되기도 전에 투자에 막 들어갈까 말까 막 이걸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계산을 통해서 재건축의 분담금을 파악하고 투자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재개발 재건축 용어 5번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바로 뭐 투자하러 막 돈 싸들고 가는 건 그건 정말 좀 나쁜 짓이죠. 다음번에는 더 재밌고 영양 많은 부동산 상식 비타민 들고 올 테니까 꼭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아시죠? 유튜브는 구독, 설정, 알림.
그리고 블로그는 공감, 댓글. 너무 인기가 없어. 이 200모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짜증나. 다 같이 우리 도대월드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도대월드.